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24시의 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박사님, 네. 박사님은 치아 관리 잘하고 계시죠? 아유, 뭐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고 저 있는 병원 바로 옆에 치과가 있어가지고 네, 필요할 때마다 가곤 합니다. 네. 오, 되게 뭐 저는요, 이제 치아 관리 좀 잘하려고요. 왜 그런지 좀 물어봐 왜,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먹방을 하러 다니는데요. 요즘은 네.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크림도 막 한꺼번에 막 먹어야 되는데 이가 막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이가 왜 시린 거죠? 참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요? 이게 뭐 많이 달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네. 늙어서 그렇다는. 네, 표면이 늙어서? 너무 이제 네.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린 증상이 있다 그러는데 치과 빨리 가보셔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오늘 그 현영 씨가 말씀을 드린 이렇게 시린 거 말고도 오늘 여러 가지 치아 건강에 관한 많은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평생을 사용해야 하는 치아. 그래서 치아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상실되거나 또 치아가 많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실되거나 약해진 치아를 보철로 감싸주거나 수복하는 치료로 치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네요. 100세까지 사용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치아. 건강한 치아를 위한 건강한 정보. 닥터24시에서 함께합니다. 자, 오늘 건강한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자, 저희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드리기 위해서 이효진 원장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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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이 치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보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보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치아 보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일반적인 의미에서 치아 보철이란 외상이나 충치, 풍치 등에 의해 치아에 큰 손상이 발생할 경우 손상된 부위를 치과용 인공재료를 사용하여 치아의 본래 기능인 발음, 심미, 저작 기능을 회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쉬운 설명은 없을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네. 치아를 씌우거나 네. 씌우는 크라운 또는 치아를 양쪽에 깎아서 거는 브릿지, 이가 없으실 때 하는 틀니 등을 치과 보철이라고 합니다. 보조 치료? 결국에는 금속이 들어가서 보철입니까?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철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예전에는 금속이 많이 들어갔는데 네. 요새는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임플란트 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보철, 지금 보철 설명에 임플란트는 안 넣으셨는데 이게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일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임플란트도 치아 보철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치아가 상실되었을 경우 양쪽 치아를 깎아서 거는 브릿지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요새 임플란트가 개발된 이후로는 치아 상실 부위에 인공 뿌리인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고 위에는 치아 모양의 임플란트 보철 크라운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크라운, 브릿지, 틀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각각의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크라운의 경우에는 보통 주조 금속관이라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금리라고 부르는 금으로 씌우거나 아니면 메탈 크라운으로 이를 씌우거나 이런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속 도제관이라고 해서 금속으로 된 캡 위에 도자기를 올리는 보철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치아를 깎아서 거는 브릿지 치료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치아가 다수치가 결손되었을 때 하는 틀니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앞니 보철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앞니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앞니보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PFM이나 PFG 등 금속 도제관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요새는 올세라믹 크라운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라믹, 크라운 이런 거야 웬만한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PFM, PFG, 올세라믹은 다세라믹이라는 얘기인가 보네요. 이게 또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로 PFM은 금속으로 된 내부 캡 위에 도자기, 포셀린을 올린 보철물로서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형태의 앞니 보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PFG는 PFM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내부 금속이 이제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다르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올세라믹 중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있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금속 캡이 아닌 지르코니아 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우수하고 또 안에 코어가 색깔 자체가 치아 색과 유사하기 때문에 PFM이나 PFG보다 훨씬 심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르코니아는 뭐로 만드는 그 금속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라 궁금하네요. 네, 지르코니아는 지르코늄이라는 블럭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돌을 기계가 깎아서 만드는 돌을 형태의 깎은 거군요. 네,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그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이가 하나 빠져서 이렇게 모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이쑤시개질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간혹 이 치아가 앞니가 이렇게 보이는 데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복이 나간다. 그 돈이 굉장히 안 쓴다. 좋죠. 네, 네. 이미지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걸 보철로도 가능한 건지 보철로 가능하다면 어떤 식의 치료를 하는 겁니까? 네, 앞니가 벌어지셔서 공간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지르코니아나 아니면 엠프레스 보철물을 사용하시면 공간을 충분히 심미적으로 메우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레진으로 이렇게 메우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레진으로 치료하시는 것보다 좀 더 형태나 신미성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은요, 술을 드시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앞니를 그대로 들이받아갖고 두 개가 이렇게 깨졌는데 이것도 보철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치아 보철이라는 치료 자체가 그런 식으로 외상에 의해서 큰 손상을 입은 치아를 손상 이전의 상태로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심미 보철 치료를 통해서 예전과 똑같은 상태를 회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사적인 얘기인데 저희 할머니는 게장을 먹다가 앞니가 빠졌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똑같은 이로 이렇게 꼈거든요. 아 자기 일은 그냥 그 자리에서 꼈다고요? 아니요, 그 비슷하게 생긴 아, 이를 예. 다시 만들어서 꼈는데 좀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 한 100만 원에 꼈는데 이건 뭔가요, 그럼? 비슷하게 생긴 이요. 예, 예, 자기 이랑 비슷한 이를 여기다 그냥 그대로 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앞니가 빠졌을 때. 앞니가 빠졌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치아가 넘어지거나 해서 그 깨끗하게 나오면 그거는 바로 재식을 하면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씻어서 다시 꼭 껴요? 네, 그렇죠. 깨끗하게 치과에 가서 재식하시면 되시고 아니면은 깨졌다. 네,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완전히 파손이 된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브릿지 보철 치료를 하시거나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보철을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들까요? 가격이요. 가격이요. 또 예쁘면 좀 깎아주고 이러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예, 치과마다 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있지만 비용 면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 오래된 PFM이 아마 좀 부담이 덜 하실 것 같고 지르코니아 자체는 뭐 제작 단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부담이 조금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그 말씀하신 대로 PFM은 정말 이렇게 할 때가 금속이 다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포셀린 도자기만으로 치아를 만들면 네. 우리가 딱딱한 걸 씹거나 하실 때 깨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내부를 금속 캡으로 이렇게 씌워서 보강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위에 그렇게 포셀린을 올리게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게장을 드셨다든가 딱딱한 걸 드셔서 네. 포셀린이 이제 깨져나가게 되면 금속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그 포셀린과 금속의 맞은 경계 부위가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신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보철일 수도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럼 앞니는 좀 그렇고 좀 안쪽에 어금니나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시는 게 보철을 하면 네. 과연 이걸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예, 뭐 평생 쓸 수 있는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명이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통계에 의한 보철물의 평균 수명은 10년 내외 정도입니다. 10년. 네, 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개인적으로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그리고 또 치과에 정기 검진을 잘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서 잘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트릴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 어떻게 되지요? 틀니의 경우 한 5년 정도가 지나시게 되면 아, 5년. 네, 보강을 해주거나 아니면 새로 재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치아를 뺐을 경우 우리 치조골이
수축돼서 이렇게 주저앉기 때문에 틀니를 처음 만드셨을 때 잇몸 상태와 다르기 때문에 보강이나 아니면 새로 재제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보면 틀니를 하셨는데 그 먹다가 그냥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얘기하다가 숨만 쉬어도 그냥 이제 빠지고 막 이러는데 되게 불편하시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틀니가 안 맞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지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네. 임플란트 오버덴처라고 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면 충분히 좋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턱의 경우는 보통 최소한 한 2개 정도를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요. 위턱의 경우에는 보통 4개 정도를 식립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쉽게 빠지거나 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에다가 틀니를 완전히 고정을 시키는 건가요? 네. 똑딱이 단추처럼 생긴 로케이터라는 걸로 단추를 넣듯이 똑딱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도 있고 자석을 사용해서 자석의 힘으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절대 빠지지 않겠네요. 본인이 원하실 경우에는 뺄 수 있어야 될 거고 원하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빠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빠지는 데는 별로 없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거는. 네, 그렇죠. 야, 어유 정말 뭐 되게 좋은 세상이에요. 네, 의학이 점점 네. 이제 정말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치아 보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화면을 한번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자, 오늘은요, 치과 보철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임플란트 틀니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 틀니는 완전 틀니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틀니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사용하는 틀니입니다. 네, 임플란트 틀니가 완전 틀니랑 어떤 점이 다르고 또 편리한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완전 틀니는 보시는 것처럼 이가 하나도 없을 때 하시는 틀니인데요. 빠지지 않는 유지력을 얻기 위해서 입천장을 이렇게 전부 다 틀니가 덮고 있습니다. 유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틀니를 계속 크게 해야 되는데요. 틀니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입천장을 이렇게 전체가 덮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갑갑하십니다. 또 틀니에 의해서 차고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 그런 감각이 차단당하기 때문에 음식 맛도 떨어지시게 됩니다. 아, 완전 틀니는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는 거네요. 그럼 임플란트 틀니는 정확히 어떤 건지 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임플란트 틀니는 유지력의 대부분을 임플란트에서 얻기 때문에 틀니를 크게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천장이 열려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드바에 의해서 지지력도 없기 때문에 완전 틀니에 비해서 드시는 음식에 대한 제약도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보면은요, 완전 틀니는 이렇게 여기까지 다 이제 막혀 있잖아요. 근데 여긴 뚫려 있고, 또,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붙이면 자석처럼 자동으로 뭔가 끌려가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뚫려 있기 때문에 덜 갑갑하시고 이렇게 자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지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빠지지가 않죠. 참, 원장님, 제 친구가 몇 달 전에 사고가 나서 이 앞니에 보철을 씌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앞니부터 이 잇몸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잘 웃지도 못하고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PFM 보철물은 금속으로 된 캡 위에 이렇게 포셀린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잇몸 위에 올려져 있을 경우 잇몸 변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그런 현상 때문에 잇몸이 시커멓게 변한 거군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런 환자분들께는 올세라믹 보철물을 추천드립니다. 올 세라믹 보철물이요? 그건 또 뭔가요? 네, 올세라믹 크라운은 PFM 크라운과는 다르게 내부에 금속이 없이 내부와 외부가 똑같은 치아색의 재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노출이 돼도 잇몸 변색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심미적인 크라운 보철물을 어금니에다가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왜 이제 말씀하실 때 금니에다 어금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금니를 금니에 하시는데 거기에만 제가 눈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최근에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심미적인 보철 치료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시게 되면은 치아와 강도도 유사하고 색깔이나 형태 또한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덜 띄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채지 못하십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보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임플란트를 했을 때도 이 통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가능할까요? 네, 임플란트에도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기성 지대주보다는 맞춤형 지대주에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이 치과 용어는 정말 낯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 지대주는 뭐고 맞춤형 지대주는 또 뭔가요? 네, 기성 지대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회사에서 제조한 기성품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기성품에 이렇게 밀링하는 과정을 거쳐서 위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좀 작습니다, 크기가. 네, 맞춤형 지대주는 캐드캠을 사용하여서 컴퓨터가 환자 개개인의 구강 환경에 맞춰서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맞춤형 지대주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 위에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올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심미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환자분께서 만족하실 만한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임플란트 틀니, 통 지르코니아 크라운, 올세라믹까지 다양한 치과 보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화면을 보니까 참 신기한 것도 있고 특히 그 완전 틀니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 임플란트에다가 틀니를 붙여서 하는 아까 말씀하신 임플란트 오버덴처, 야 이거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찾고 있습니까? 네, 많이 찾고 계시고 네. 네, 맞습니다. 구강 영양 지수를 사용하여서 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완전 틀니를 하신 분보다 임플란트 틀니를 하신 분이 삶의 질의 개선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틀니를 하실 정도면은 대개는 치조골이 많이 녹아있거나 없거나 부실할 텐데 네, 이 틀니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은 전부 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담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뼈가 부족할 경우 임플란트를 전부 다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뼈가 충분한 부위를 골라서 임플란트를 그렇게 소수만 식립을 한 다음에 네, 틀니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 사이의 공간이 충분히 대부분 90% 이상은 다 임플란트 할 수 있는 뼈가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최소한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철 치료하고 나서 부작용 이런 건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혹시 부작용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보철 치료도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부작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저희가 환자분께 치료를 권해드리고 또 부작용이 혹시 생기시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치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요, 치아 보철 끝나면 치과는 안 가도 되겠죠? 치과 가는 거 진짜 무서운데.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아, 그래요? 이제 알아도 되냐고? 네, 이제 알아도 되죠. 네, 보철 치료가 끝나시면은 또 다음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실 때 치과를 찾으시는데 대부분은 검진을 통해서 그 건강하게 오래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기적이라면 어느 정도의 한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한 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이나 1년에 6개월에서 한 번. 1년에 한 번. 뭐 한마디로 보철이 다 잘 됐다고 해서 이제 치과에 발을 끊는 게 아니라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셔야 된다. 별 문제가 없어도. 그렇죠. 오셔서 예, 저희가 치료를 잘 해드릴 거고 그 옛말에 의하면 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생긴 작은 문제도 처음에는 저희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치아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8세에서 100세까지 같이 가야 될 우리의 친구 치아, 소중한 치아 이제 아시겠죠? 모르시나 보네요. 자, 전치부 보철 치료를 받게 되면 잇몸이 변색된다. 맞는 얘기입니까? 네, 노입니다. 뭡니까? 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FM이나 PFG 등의
금속 도제관을 사용하실 경우 그 내부 캡 때문에 금속이 노출되어서 치아 변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속에 게 나와서 까맣게 보이는 거지 색 자체가 변한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예, 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올세라믹 보철물을 하시게 되면 내부 캡 자체가 치아색과 유사하기 때문에 잇몸의 변색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철을 하면 질긴 음식을 못 먹는다? 네, 이것도 노입니다. 갈비도 뜯을 수 있는 겁니까? 보충하면. 네, 그 저희가 네. 치과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서 보철물을 붙이게 되면 하루 정도 시간에 붙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나시고 나면은 마음껏 식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강도의 보철물로 저희가 붙여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틀니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속에 넣어야 된다. 네, 이것은 예스입니다. 물속에 놔둬야 되는군요. 속에? 왜요? 네. 틀니는 주무시기 전에 깨끗한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틀니를 사용하시느냐 눌린 잇몸에 휴식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틀니의 재질 자체가 건조한 환경에서 변형이 되기 쉽기 때문에 물속에 담가두시는 것이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게요. 어금니는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무조건 금이나 금속으로 보철을 해야 된다? 네, 이것은 노입니다. 아니에요? 네, 과거에는 포셀린 보철물이 파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어금니에서 사용되기가 좀 주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나왔는데 이것은 자연 치아와 강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금니에 시술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말씀을 하실 때 입을 벌리면 잘 보이는데 이런 데는 말씀드리는 그런 주조 금속관보다는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시면 훨씬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만족도가 크실 겁니다. 이야, 지르코니아 이게 굉장히 좋은 건가 본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금으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치과는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보통 비슷합니까? 금이랑 이 지르코니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금도 함량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조금 고함량의 금을 사용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살다 보면 특히 현대인들은 참 이 먹는 즐거움이 상당히 크지 않나요? 예, 만나면 우리 밥 먹자. 네. 뭐 먹으러 갈까? 네. 어디가 맛있냐? 네. 이게 먹는 거에 대한 대화가 참 많은데 이게 치아가 안 좋으면 참 이게 먹는 그 즐거움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아직은 안 떨어졌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씻고 뭐 이렇게 맛보는 이런 즐거움이 최고일 것 같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그런 광고도 있죠. 기대하고. 네. 예.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 있으세요? 네. 의식주의 개선과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는 건강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건강한 치아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치아의 상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치아가 상실되셨을 경우 하지만 치아 보철이 이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아를 상실하시고 방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과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보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한 치료 방법이 또 많이 개발됐구나. 좋은 것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많은 정보 주신 이호진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치과 참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네, 두려워서. 두렵고 또 잘 모르니까 또 더 두려운 것 같아요. 뭘 우리가 좀 알고 이러면은 이제 좀 허원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한 상당한 그 공포와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민 마시고 그냥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이만 보여드리고 치료는 나중에 받더라도 맞아요. 네. 물어보고. 알면은 좀 네. 공부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치아는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참 고마운 치아 너무 반티하지 마시고요. 좀 아프다, 좀 힘들다 그러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치과 가서 돌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닥터 24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을 갖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